일단은 뭐 분석한 거 바탕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프리카로 보시게 된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유튜브로 이따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해보면은 일단 마에다 대 미콜라스, 요즘에 사실 얘네들 둘 다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직전 경기는 좀 잘한 편이에요. 그래도 한창 못하다가 직전 경기는 좀 회복을 했다. 마에다가 시즌 방어율 5.96, 미콜라스 5.91, 둘 다 개판인데 직전 경기는 마에다가 템파베이한테 5이닝 무실점, 미콜라스는 5.2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한 번씩 살아남다운 활약들을 해줬는데, 직전 경기 때 얘네들이 더블 헤더를 펼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펜이 아주 텅텅 비어 있습니다. 쥐어 짠다면은 그래도 뭐 나오긴 하겠죠. 어떤 한쪽이 앞서 나간다거나 그러면은 9-7 정도의 불펜은 남아 있긴 한데, 양팀 다 불펜 사용이 매우 많았던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양팀 선수들 모두 다 미콜라스는 52타석에 188, 마에다는 93타석에 179, 이렇게 양팀 현재 로스터에 있는 빠따들한테는 나름대로 잘 막았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이고, 내일 이렇게 우한투 상대로 각각 홈이랑 원정에서 낮 경기를 펼치는 경우에는 올 시즌 하위권인 OPS 팀들이 이런 컨디션 OPS도 썩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좀 빠따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래서 결국 못 치는 빠따랑 약한 선발진, 비교적 약한 선발진, 좀 불펜도 약간 비어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마운드 지표를 보면 오바를 봐야 되고 빠따 지표를 보면 언더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요즘에 언더를 선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 경기들이 대부분 8.5 정도의 기준점을 받고 있는데, 이 경기 8.5만 저는 언더를 가는 게 일단은 맞다고는 보입니다. 그리고 뭐 승패는 어제도 그 플레어티가 커리어 사상 가장 많은 삼진을 잡은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9회에 세인트루이스가 뒤집는 뭐 그런 경기를 보여주면서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패 방향성은요.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정도만 일단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자, 제가 이제 좀 꺼림칙해야 하는 콜린 레아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러키에서 콜린 레아가 나온 날은 배팅을 잘 안 해요. 일단은 뭐 이런 투수 분석상으로도 별로 얘기할 것도 없고 두드러지는 특징이 별로 없는 선수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봐왔거든요. 뭐 피칭도 그럭저럭 해주고 올 시즌도 무난하게 좀 하나 싶었는데, 직전 경기 때 6이닝 5실점 하면서 방어율도 3.25,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번씩 처맞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어요. 그리고 애플린도 작년이 뭐 커리어 하이급 시즌이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올 시즌에도 여전히 이런 볼넷 컨트롤 같은 거는 좋은데, 근데 그 반대급부로 약간 좀 피안타 같은 것들도 많아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보다 땅볼 컨트롤이 안 좋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진은 일단 또이또이인 것 같은데, 불펜 상황을 봤더니 양팀 다 꽤나 많은 소모를 했고, 그래도 미러키 쪽이 조금 더 괜찮은 불펜들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올 시즌 불펜 성적도 미러키가 앞서는 편이기도 하고요. 다만 미러키 역시 최근에 불펜 구도에서는 이런 불펜 방어율이 좀 높아진 점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최근에 미러키가 빠따의 이런 하향세들도 이렇게 좀 짚어드렸었는데, 다만 내일은 우한투수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OPS가 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애매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로 그냥 분석했던 것 같은데, 데이터 상으로는 일단은 미러키 쪽이 꽤나 칠 것 같고, 그리고 실점도 꽤나 해줄 것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하거든요. 다만 이게 템파베이가 최근 3경기 동안 7안타, 6안타, 5안타로 또 한 번 빠따 부진에 빠져 있다는 것들, 여전히 빠따 부진에서 못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미러키 쪽의 승리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바 쪽으로 보는데, 앞경기 2경기 모두 다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미러키가 조금 못 치다가 직전 경기 때 10안타 쳐주고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좀 좋게 봤던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게 애플린이 또 볼넷은 안 주는 애라 가지고 점수가 얼마나 날지 그런 것들도 사실 좀 꺼림칙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플렉센 대 오버. 자, 이게 플렉센이 한창 이제 좀 메이저리그에서 더는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직전 경기 때 5이닝 무실점으로 나름대로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베일리 오버는 시즌 초반에 1.1이닝 8실점으로 얘 첫 등판을 망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5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7.1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잘 막아주고 있어. 여전히 방어는 4.21로 높긴 합니다만 한번 거하게 얻어터지는 바람에, 첫 경기 이후로는 지금 2이닝 대비 적은 그 피안타라든지 적은 볼넷들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예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이제 2-3년 동안 베일리 오버가 꾸준하게 3점대 초반 방어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베일리 오버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을만한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베일리 오버가 화이트삭스 친구들한테 2할 9푼 6리 정도로 좀 약했어요. 타석도 84타석으로 꽤나 표본이 있고, 근데 플렉센 역시
80타석 동안 310. 사실 플렉스는 이제 메이저리그로 리턴한 이후에 한 2시즌 정도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내리막이죠. 작년이랑 올해랑 너무 부진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저는 선발 투수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플렉스보다는 베일리 오버가 낫다는 생각이 있고 요즘에 활약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빠따 같은 거 보면은 내일은 이제 미네소타가 최근에 빠따가 많이 폭등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점 찍고선 내려오는 모습이 있다. 최근 두 경기에서 4안타 9안타, 그전에는 6연승 달리는 기간 동안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했는데 최근 두 경기를 이기기는 했다. 다만 그 경기에서는 빠따가 안 터지는 모습들, 답답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일은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편한 상대이지 않을까. 게럿 크로시에랑 마이클 소로카, 얘네들보다는 플렉센이 조금 더 아래라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선발 투수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베일리 오버의 미네소타적으로 좀 더 좋게 보고는 있는데, 미네소타도 걱정스러운 건 요즘에 빠따가 잘 안 터지는데 이렇게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하게 되면은 빠따가 잘 안 터진다. 베일리 오버도 화이트스타즈한테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네요.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 쪽을 좀 좋게 보도록 하고, 언더오버는 굳이 그냥 보라면 오바볼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미네소타 빠따가 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최근 두 경기 동안 빠따가 안 좋았는데 내일 또 이기면 지금 9연승 달리고 있는 미네소타가 내일까지 승리를 하면은 시리즈 수입에다가 10연승을 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아웃스에 있기는 한데 저는 미네소타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펜 역시나 화싹보다는 미네소타가 남은 불펜들도 그렇고 둘 다 많이 소모했는데 좀 더 괜찮은 불펜들은 미네소타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토론토 대 캔자스시티, 얘네들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언더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내일은 베시트 대 루고. 자, 저는 여러 차례 베시시, 얘가 물론 털릴 때도 있기는 해요. 홈에서 저번에도 한번 홈에서 다저스한테 2.2이닝 7실점으로 엄청 못하긴 했었어요. 근데 통상 이런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한 편이고 올 시즌도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지는 편이긴 합니다. 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구종도 많고 이것들을 괜찮은 그 뭐랄까 이닝 2터에다가 볼넷도 적으면서 좀 피홈런 같은 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 올 시즌도 30이닝 동안 벌써 6피홈런,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홈베시스는 저는 나름대로 믿을만하다고 보고, 그리고 세스 루고, 이 친구도 올 시즌에 털린 적이 한 번밖에 없죠. 5.1이닝 사실점으로 볼티모어한테 한 번 쳐맞은 거 말고는 남은 경기들을 대부분 6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방어율도 좋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 방어율이 1.66이에요. 상당히 좋은 편이고, 저는 사실 캔자스시티가 이제 루고랑 와카를 동시에 샌디에고에서 데려왔는데 둘 다 작년에 샌디에고에서는 나름대로 국밥 같은 활약을 해줬다, 안정감 있는 활약을 해줬다고 했는데 와카는 조금 흔들리는 반면 저는 루고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선발상으로도 둘 다 괜찮지만은 루고의 안정감이 조금 있다. 근데 베시도 얘기할 만한 부분은 통상 캔자스시티한테는 베시이 꽤나 강했다는 것들, 그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스 루고는 28타석 동안 2루구로 썩 그냥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고, 크리스 베시는 31타석 동안 185,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시도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은 조금 밀립니다만은 원래도 기본적인 클래스가 있고 작년에도 털릴 때도 홈에서만큼은 이닝도 많이 먹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 그래서 일단은 언더를 좀 그려보게 돼요. 양팀 다 이렇게 최근에 빠따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 것 같고, 이게 토론토가 그때 캔자스시티한테 6대5로 겨우겨우 승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6득점을 했던 게 거의 한 19경기 만에 처음으로 5득점을 넘겼던 경기예요. 아무래도 올 시즌에 그 보 비셋이라든지 불개주 이런 애들이 다 부진해가지고 빠따가 완전히 좀 망가져 있는 토론토인데 한번 이렇게 그런 연속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다, 5득점 이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꺼뜨려내긴 했는데 그 이후로도 직전 경기 때도 4안타밖에 못 치는 1점밖에 못 내는 그런 또 경기를 했어갖고 토론토의 빠따는 여전히 좋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양팀 다 불펜 소모도 적은 편이어서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 대 피츠버그 경기, 스트리플링이랑 프리스터가 붙는데 저는 일단은 선발 투수는 스트리플링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올 시즌에 프리스터가 그래도 직전 경기 때 6이닝 무실점도 하면서 뭐 2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그래도 좀 기대보다는 잘했어요. 얘가 왜냐면 작년에 50이닝 동안 58피안타, 피홈런 12개, 근데 삼진은 36개밖에 못 잡고 볼넷도 27개나 주면서 그야말로 거의 뭐 최악의 투수였었거든요. 올 시즌도 지금 벌써 10이닝 동안 피홈런이 3개인데 일단은 저는 프리스터는 하위권 선발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뭐 이 친구가 뭐 가지고 있는 구종들이나 그리고 뭐 땅볼 유도 비율 이런 것들은 괜찮게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일단은 메이저리그에서 토가냐부터를 좀 따져야 돼. 직전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잘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런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고, 스트리플링은 그래도 이제 좀 뭐랄까, 작년에도 얘가 우드랑 스트리플링이 같이 움직여요. 둘 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올 시즌도 오클랜드로 동시에 이적을 했는데, 우드도 생각보단 괜찮고, 스트리플링도 지금 방어는 4.98인데 뭐 한 번씩 6이닝 6실점 텍사스한테 이렇게 털린 거 말고는 꽤나 그래도 퀄리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뭐 이닝을 조금 더 먹어주면 좋을 텐데, 나름대로 저는 합격점을 주고 있는 편입니다. 스트리플링은요. 뭐 통상 이렇게 홈에서도 괜찮았다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양 팀이 지금 빠따가 거의 뭐 최악 수준이에요. 특히 이게 피츠버그가 저번에 한번 샌프란시스코한테 11안타 치고 4점을 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빼면은 7안타, 9안타, 7안타, 4안타, 8안타, 8안타, 그리고 11안타 한번 쳤었고, 그 이후에 또 5안타, 2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오클랜드와의 시리즈도 굉장히 못 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리그에서 빠따 분위기가 거의 가장 안 좋은 팀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런 식으로 피츠버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오클랜드가 얘네들도 빠따를 못 치는 팀인데 피츠버그보다는 잘 쳤다. 그래서 오클랜드가 지금 시리즈를 2번이나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를 또 오클랜드가 만약에 가져간다면 스윕까지도 가능한데, 저는 괜찮게 보는 편이기는 해요. 다만 이렇게 피츠버그가 최근에 빠따는 하향세였어도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OPS가 많이 상승을 한다. 최근에 불펜도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클랜드가 어제 에르체그라든지 메이슨 밀러 이런 친구들이 또 다 던져갖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죠. 불펜 가용 인원도 좀 적다는 것들. 그러긴 한데, 저는 선발도 스트리플링이 프리스터보다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요즘 피츠버그의 빠따가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저는 오클랜드 쪽에다가 언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하나 걸림돌이라면은 스트리플링의 대 피츠버그전 성적 41타석밖에 상당히 안 했지만 피안타율이 3할 8리다 이런 건 있기는 해요. 뭐 피츠버그의 빠따들이 지금 워낙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잘 쳤던 스티플링 상대로 좀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오클랜드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애틀 대 애틀랜타인데, 요즘 기세를 보면은 이 경기는 일단은 언더를 누르고 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차례 시애틀이 어제는 그래도 점수가 조금 난 편이긴 했어. 그 전에 비하면 워낙에 점수가 안 터졌어가지고 어제도 이제 3대2로 좀 언더 게임이 났는데, 레이날도 로페즈랑 루이스 카스티오 이 두 선수의 대결에서 둘 다 올 시즌에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레이날도 로페즈가 조금 헤맸었죠 초반에.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고 언더 게임이 났다. 근데 이게 에머슨 행콕은 그래도 시애틀 선발 중에는 가장 못 믿을 만한 투수기는 해요. 얘가 왜냐면 올 시즌에 첫 두 경기에서 5.1이닝 3실점, 3.1이닝 8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나 2년차 투수답게 못 믿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최근에 그 이후 3경기 동안은 컵스한테 6이닝 2실점, 콜로라도한테 쿠어스에서 6이닝 2실점, 애리조나한테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볼넷 같은 것들도 많이 안 주고 있고, 이게 시애틀 선수들이 선발진들이 볼넷을 많이 안 주는 게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경기는 또 시애틀의 홈구장 T-모바일 파크, 이런 구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언더 게임 양상도 기대해볼 만한 것 같고, 다른 거보다도 이 애틀랜타의 빠따 하락세가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OPS가 846이었는데 지금 786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맨날 이거를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애틀랜타 빠따는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가 이름값을 전혀 못하고 있다. 최근 5경기 동안 8안타, 7안타, 9안타, 3안타, 7안타, 그리고 2안타 홈런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최근 4경기는 아예 홈런이 없는 편이고, 이게 아쿠냐뿐만 아니라 애틀랜타 빠따들이 전혀 작년 같지가 않아. 작년에 이제 리그에서 지금 애틀랜타가 2위 정도 빠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 지금 다저스가 1등인데 OPS가 800이 안 돼요. 작년 이맘때쯤에 OPS 전체 1위를 하던 팀은 그 템파베이, OPS가 876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확연하게 올 시즌이 작년보다 저는 여러 차례 타저 투고 시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애매하면 언더가 왔다. 이 경기도 7.5라 가지고 기준점이,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크리스 세일 역시 지금 최근에는 7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 7이닝 5실점 전부 다 7이닝가량 먹어주면서 이름값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방어율도 3.69, 뭐 나쁜 수준은 아니죠. 이닝 욕심을 내다가 조금 맞은 게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내일도 크리스 세일이 뭐 시애틀 빠따들이 그렇게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좌한 투수 상대로 이렇게 약한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내일 경기도 언더를 보는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양팀은 7.5를 기준으로 잡아도 시애틀이 언더가 9번, 애틀랜타가 언더가 8번이에요. 전혀 애틀랜타 빠따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대 필라델피아 경기, 산도발이랑 휠러인데요.
이게 산도발을 저는 나름대로 좋아하는 투수인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영 산도발의 포스가 안 나와. 저는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슬라이더 같은 것들도 좀 유심히 봤었고 좀 정타 컨트롤이 잘 된다는 것들, 피홈런 같은 리스크는 좀 적고 이게 좀 뭐랄까 땅볼 유도 비율이 높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홈런 같은 것들은 적기는 한데 일단 볼넷도 많고 작년에도 144이닝 동안 볼넷을 74개를 줬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닝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좀 볼넷을 내줬는데 올 시즌도 27이닝 동안 볼넷 14개 비율이 비슷해. 그리고 이닝보다도 더 많은 피안타를 맞고 있다. 그래갖고 WHIP 이닝당 주자 출루가 거의 한 1.5 이상 되는 투수죠. 그래서 매 이닝마다 위기를 맞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할 만한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휠러는 저는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에 방어를 1.93. 제가 올 시즌에 여러 이렇게 이름값이 있는 선발진들이 부진한 시즌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이제 그 좀 체면을 차려주고 있는 선수가 이 휠러 그리고 뭐 코빈 번즈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만큼 휠러가 올 시즌에는 경쟁자들이 부진한 만큼 시즌 초반 활약도 좋고 사이영의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가까운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뭐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37이닝 동안 볼넷 11개, 삼진 46개, 피홈런 2개, 피안타는 21개 이래갖고 이 친구는 WHIP가 1.0이 안 되죠. 그래갖고 저는 확연하게 일단 선발 우세를 필라델피아 쪽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빠따적으로도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이런 상승세가 눈에 띈다. 한 열흘 전이랑 비교해서는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다. 이런 것들 점검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냥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7경기 중에 5경기를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홈런도 13방을 치고 있다. 7경기 동안 13방. 천사와의 시리즈도 나쁘지가 않은 편이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필라델피아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팀 다 8.5 기준으로는 최근에 오바가 7번씩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양팀 다 불펜 소모도 꽤 큰 편이고 필라델피아는 휠러가 뛰지만 이제 뒤쪽 후속 불펜들이 오늘은 조금 약간 애매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경기 때 경기를 그르쳤었던 세란토니 고메즈라든지 세란토니 고메즈가 가장 컸었죠. 그 경기는 결국 패배를 했으니까 좀 이제 지명도가 좀 떨어지는 커커링 같은 애들 그런 애들밖에 안 남아 있어갖고 오늘은 필라델피아 불펜이 전날보다는 약간 아쉬운 편이다 그런 것들이 보여서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언더오버는 이 휠러가 얼마나 좀 잘 막아주냐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산도발 상대로 얼마나 점수를 내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 대 신시내티. 자, 머스그로브랑 애쉬크래프트가 붙는데 저는 사실 둘 다 좋아하는 투수예요. 근데 머스그로브는 얘가 좀 정상 궤도에 올라서야지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좀 정상 궤도에 오를 것 같더니 직전 경기 때 3.2이닝 7실점으로 필라델피아한테 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야 이거 머스그로브가 궤도에 들어서려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반대로 애쉬크래프트도 제가 이제 작년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가진 공 자체가 너무 훌륭해. 95.6마일의 쿼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커리어 땅볼도 매우 좋았었고 작년에 전반기에 비해서는 이런 후반기에 근접할수록 좋은 활약들을 해줬다. 그래갖고 이런 분위기들이 올 시즌 초반에도 좀 이어질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실점이 많죠. 미로케한테 5.2이닝 6실점 맞는다든지 천사한테 5이닝 5실점 이렇게 쳐맞으면서 생각보다는 출발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얘는 비교적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한다는 것들 그리고 뭐 다만 걱정되는 건 이런 낮 경기에서는 매우 부진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애쉬크래프트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또 샌디에고나 신시내티나 최근에 이런 빠딱 하향세가 눈에 보이는데 신시내티는 이런 특정 조건들 속에서는 OPS가 떨어지는 반면 빠따가 조금 주저앉는 반면 샌디에고는 빠따가 좀 솟아오르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을 보기는 해. 그냥 나는 둘 다 좋아하는 투수고 최근에 양팀의 빠따 분위기조차 좋지가 않더라.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언더를 보는 것도 별로 막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언더 정도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 잘 하시길 바라고. 볼티모어 대 양키스는 코빈 번즈랑 루이스 힐이 붙는데요. 저는 아까도 코빈 번즈가 이런 이름값 있는 선발들 가운데는 올 시즌에 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워낙에 지금 그 유력 선발들이 부상이 너무 많고 시즌을 제대로 출발을 못하고 있는데 코빈 번즈도 얘가 아직까지는 크게 털린 적이 없어요. 시즌 내내 6이닝 2실점, 5.2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5.2이닝 3실점,
6이닝 실점 뭐 이런 식으로 이 조금 피홈런 같은 것들도 꽤 많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전히 볼넷 적게 주고 피안타 적게 맞는 딱 그냥 정서적인 피칭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방어율도 2.55로 준수한 편이고 반면에 루이스 힐 같은 경우는 얘는 워낙에 표본이 적죠. 데뷔 연차는 꽤 됩니다만은 지난 몇 년 동안은 이런 출전 자체가 좀 적었었다. 작년은 아예 못 나왔었고 올 시즌은 지금 이제 한 5경기 정도 나와가지고 24.2이닝 동안 4.01 일단은 볼넷이 너무 많아요. 24이닝 동안 볼넷 19개 피안타는 적게 맞는데 볼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다른 방면에서 상대팀한테 기회를 줄 만도 하다. 그래서 일단 선발 차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경기고 빠따는 사실 볼티모어나 양키스나 상위권의 OPS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최근 분위기 자체는 양키스가 좋던 게 많거든요. 근데 이 양키스도 미러키 상대로 19안타, 18안타를 기록한 이후로 그리고 좀 몰아친 이후로는 지금 볼티모어와의 시리즈는 7안타, 5안타로 좀 적게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키스에 빠져도 좀 몰아치는 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었지 요즘에는 특히 번즈 같은 애들 상대로는 그렇게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코빈 번즈도 양키스 상대로 전적이 괜찮거든요. 보면은 자 일단 루이스 힐은 12타수밖에 상대를 안 해가지고 273 별로 눈에 안 보여. 근데 코빈 번즈가 33타석 동안 065 말 그대로 피안타를 2대밖에 안 맞은 셈이에요. 누구누구를 그렇게 상대를 잘했냐고 보면은 앤선 리조한테 9타수 무안타 그리샴한테 7타수 1안타인데 뭐 그리샴한테는 사실 뭐 기대치가 적은 편이고 오스캡한테 3타수 무안타 스탠튼 2타수 무안타 글레이버 토레스 3타수 무안타 에런 저지 3타수 무안타 볼피 3타수 무안타 뭐 이런 식입니다. 후안 소토가 한번 2루타를 쳤던 적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일단은 투수 이름 값도 그렇고 저는 그냥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빈 번즈 쪽을 좋게 볼게요. 볼티모어 쪽에다가 그리고 언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은 양팀 다 꽤나 썼는데 그래도 쥐어짜면은 좀 굳힐만한 불펜들은 꽤 있는 편인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매츠 대 이제 시카고 컵스 호세 부토랑 이마나가가 붙는데 나름대로 올 시즌에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특히 이마나가는 지금 방어율 0.98이고 리그 최고의 패스트볼을 구사하고 있는 선수예요.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돌직구구 자체인 것 같아. 이마나가의 이 패스트볼을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전혀 지금 좀 공략을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5경기 나와가지고 4승 아주 좋은 활약 해주고 있고 27이닝 동안 볼넷도 3개밖에 없어요. 피안타도 적은데 볼넷까지 적다. 피홈런도 2개밖에 없고 한마디로 상대 타자를 좀 압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게 평가하고 있고 호세 부토는 지금 뭐 22이닝밖에 안 늦었습니다. 4경기 동안 22이닝 최근 2경기 동안 4.1이닝 2실점 5.2이닝 4실점으로 그 전에 6이닝가량 먹어줬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해요. 작년에도 사실 막바지 때 나와가지고 3점대 방어율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는 선발로 쓰니까 괜찮게 해주긴 했다. 근데 부토는 조금 이런 리스크를 보여준 반면 이마나가는 저는 별로 흠집이 안 났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에드윈 디아즈도 소모도 했고 매치가 핵심 불펜들을 굉장히 많이 쓴 편입니다. 양팀이 경기 후반부로 가더라도 시카고 컵스 쪽이 좀 더 좋게 보인다. 그런 것들도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뭐 얘네들이 연차가 적은 투수이니만큼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요즘에 컵스나 그 매치나 다 빠따가 부진해. 컵스는 최근 4경기 동안 5안타, 7안타, 3안타, 4안타 그리고 이 뉴욕 매치는 7안타, 8안타, 4안타, 7안타 둘 다 빠따가 영 별로거든요. 그냥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매치가 좌한 투수 상대로 뭐 이렇게나 변화되는 이런 OPS 상으로는 괜찮다고 찍히고는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믿을 게 안 됩니다. 표본이 적기 때문에. 반면에 시카고 컵스는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는 OPS가 많이 곤두박질을 친다. 최근에 불펜들도 고장이 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컵스를 보는 것도 조금 거슬리긴 한데요. 저는 이마나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시카고 컵스 빠따가 좀 쳐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더나 뭐 이제 시카고 컵스 승 중에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텍사스 대 워싱턴은 저는 패스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는 올 시즌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트레버 윌리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 편이에요. 방어율도 지금 2.70 작년에 비해서는 아주 일치월장을 했고 재작년에 한번 3.21로 좋은 방어를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문제였던 부분들 피홈런 작년에 이제 144이닝 동안 34피홈런을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26.2이닝 동안 피홈런이 하나도 없다. 그런 점은 긍정적인 것 같아. 본인의 약점을 좀 이제 커버했다는 것들. 그래갖고 2.70으로 확실히 달라진 시즌을 보내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선수도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앤드류 휘니는 그냥 부진합니다. 6.26으로 매우 높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고 이닝도 많이 못 먹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 보이죠. 빠따상으로는 텍사스나 워싱턴이나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좀 실망스러운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저는 워싱턴의 빠따가 꽤나 괜찮아진 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직전 경기 때는 4안타밖에 못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오피스 상으로도 워싱턴이 좌완 투수한테 원정 밤 경기에는 5-7로 표본도 꽤나 있는 편인데 좌완 투수한테는 약한 게 보여요. 사실 워싱턴이 작년에는 좌완 투수한테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좀 반대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 텍사스는 우완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 OPS가 전체 2위 수준으로 본인들의 강점을 살리게 된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텍사스 불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열흘 전에 비해서는 방어율이 거의 한 1.02 깎인 셈이에요. 이렇게 눈에 띄게 텍사스는 경기 후반부 불펜들이 좋아졌다. 그리고 워싱턴은 많은 불펜들을 썼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텍사스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싶기는 한데, 왜냐면 일단 기본적인 체급도 텍사스가 조금 더 낮고 그러기는 한데, 이런 건 아쉽죠. 이 히니가 물론 상대를 얼마 안 하긴 했지만 20타석밖에 상대 안 했지만은 워싱턴 애들한테 4할 2푼 1리로 굉장히 많이 쳐맞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걱정이 됩니다. 에디 로사리오한테 4타수 2안타로 매우 약했고, 루이스 가르시아 2타수 1안타, 센젤 3타수 1안타, 메네제스 2타수 2안타, 알렉스 콜 2타수 1안타, CJ 에이브람스 2타수 1안타, 이런 식으로 많이 상대는 안 했지만은 이런 상대 전적이 좀 안 좋은 편이야. 이래갖고 이게 사실 선발 투수 누구 믿는 것도 그렇고, 트레버 윌리엄스가 그나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빠따 문제도 워싱턴이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직전 경기도 못 쳤고. 그래갖고 그냥 저는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기는요. 김 빠지죠. 다음 이제 휴스턴 대 클리블랜드. 자, 이제 저스틴 벌랜더랑 맥켄지가 나오는데, 저스틴 벌랜더가 이제 직전 경기 때 복귀 등판을 했는데 4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이게 좀 부상의 여파인지 아니면은 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볼넷이 일단 좀 많았고, 볼넷이 이제 작년에도 이닝 대비 볼넷이 커리어 통산보다도 좀 많아진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보여갖고 벌랜더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일단은 벌랜더가 볼넷도 많았고, 하지만 4.1이닝 동안 3피안타 3진 7개,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트리스탄 맥켄지는 제가 2022년에는 클리블랜드의 에이스 수준이었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거는 투수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부상으로 거의 못 뛰었고 올 시즌도 지금 이닝도 얼마 못 먹고 좀 맥켄지한테 기대했던 모습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 형편이어서 이게 맥켄지가 요즘에 또 보면 구속도 안 나와요. 22년도에는 그래도 원래 구속이 빠르지 않은 투수여서 92.5마일 정도 나왔는데 지금 한 91마일 언저리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맥켄지도 그렇게 칭찬하기가 어려워. 저는 그냥 이 경기는요,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한창 이제 그 양대 리그 전체 뭐 1위도 달리고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요즘에 하락세가 좀 많이 보이죠. 최근 6경기 동안 2승 4패 부진한 편이고, 휴스턴한테도 좀 이렇게 어제 뭐 끝까지 모르는 그런 승부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10대 9로 패배를 했었다. 제가 어제는 오바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양팀 다 불펜 소모도 크고, 특히나 클리블랜드가 불펜이 진짜 최고인데 불펜 소모도 꽤 많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불펜으로 가면 휴스턴이 그냥 아주 좀 떨어지는 편인데, 저는 휴스턴 쪽을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기도 일반 승배당 1.43밖에 안 돼가지고 마행까지 태우기에는 좀 곤란해요. 홈이기도 하고 벌랜더도 아직 100%의 몸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휴스턴 쪽을 좋게 보기는 하는데 맛이 별로 없어요. 이 경기도 오늘 또 어렵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리조나 대 다저스 경기인데, 저는 어제도 원래 몽고메리가 나오면은 에리프렌의 언더를 보겠다 이랬었는데, 오늘 근데 경기가 매우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경기가 2-3시간 정도 걸렸었죠. 다시 경기가 재개되는데. 그래서 애리조나는 불펜 데이를 돌렸다. 다저스는 그대로 선발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그대로 흘렀어요. 애리조나 플래네다 언더로 갔다. 경기 뭐 연장까지 가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몽고메리급 이런 수위급 선발이 아니었는데도 애리조나가 다저스를 잘 막았다. 뭐 아무래도 다저스 빠따들이 좀 길게 기다렸던 것들, 그런 점들 때문에 피로도도 있고 아마 그랬었겠죠. 어쨌든 그런 경기도 이게 언더가 나고 애리조나가 플랜을 했는데, 제가 믿는 투수, 이게 몽고메리가 나온다? 더 믿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죠. 몽고메리가 다저스 빠따한테는 통산 97타석 동안 피안타율 2할이었는데 얘가 누구한테 그렇게 맞상대를 잘했냐고 보면은 다저스 이제 주요 타자들, 테오스카 에르나데스 21타수 2안타, 키케 11타수 2안타, 무키 베츠를 14타수 3안타로 묶었고, 프리머를 9타수 1안타, 맥스 먼시 5타수 무안타로 묶고, 다만 이제 오타니한테는 6타수 2안타에다가 윌 스미스 4타수 2안타,
오스틴 반즈 4타수 2안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주력 타자들을 잘 묶었다는 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다저스가 좀 이제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로하스도 써보고 아직까지 보여준 걸로는 이 몽고메리가 저는 호투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저스는 또 야마모토가 나오는데 야마모토는 아무래도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는 평가를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그래도 최근 경기들에서는 회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나는 거기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네. 아주 그러니까 재 터졌을 때 말고는 그래도 요즘 확실히 호전하고 좀 회복세에 들어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애리조나가 어제 불펜 데이를 돌리면서 불펜이 상당히 비어있다. 이런 점들이 좀 걸림돌이기는 해. 애리조나를 좋게 보는 데는. 아마 몽고메리가 저는 6이닝 이상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로도 모자랄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다저스가 사실 선발 투수 말고는 이런 최근에 빠따도 살아나고 있고 불펜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다저스도 불펜의 호전세가 지금 눈에 띕니다. 그래갖고 이런 선발 투수 말고는 사실 선발 투수도 야마모토가 우리의 기대치대로 해주기만 한다면 몽고메리한테 뒤질 게 없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별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발은 그래도 보여준 게 많은 몽고메리가 앞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싶고 야마모토 역시나 최근에 호전 좀 이렇게 회복세에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에리프렌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랑 그러니까 몽고메리 등판에 예상했던 거랑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스턴 대 마이애미 해보도록 할 텐데 야 이게 지금 기준점도 그렇고 가장 가기 싫은 시리즈예요. 사실은 이게 보스턴이 진작에 마이애미를 박살을 냈어야 되는데 좀 질질 끌리고 있죠. 지금 시리즈가 3대1이긴 하고 마이애미가 결장이 너무 많습니다. 버틀러가 없고 공을 들여서 데려왔던 로지어도 못 뛰고 심지어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까지 지금 빠져요. 그래서 이게 마이애미가 너무 결장이 많아. 버틀러가 없는 와중에 하케즈 같은 애들이 나름대로 잘해줬었거든요. 그냥 적재적소에서 득점이면 득점, 외곽 지원이면 외곽 지원,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패스워크도 그렇고 뭐 유기적인 볼 흐름이나 버텨주는 수비들 이런 거에서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가 진짜 좋은 활약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랬는데 하케즈가 없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주요 부품이 빠진 느낌 그런 것들은 좀 드는 것 같아. 그런 점에서 아쉽게 느껴지고 물론 뭐 이제 히로 같은 애들이 좀 잘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델론 라이트가 수비적인 지원도 나름대로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마이애미가 좀 버거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보스턴은 포르징기스가 빠진다.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 여러 차례 보스턴은 선발 라인업 중에 한두 명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팀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 그 플레이오프 시리즈 내내 이 포르징기스가 수비적으로나 그 뭐랄까 좀 공격 면에서도 본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포르징기스가 상대팀 선수보다 확실히 높이가 앞서고 좀 뭐 외곽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드레인지 게임 같은 거로 본인의 역할을 좀 해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기대치를 못 채워주고 있었죠.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은 저는 포르징기스가 빠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아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지금 얘네들의 시리즈를 제가 여러 번 비춰 드렸었어요. 이렇게나 대부분 저득점 양상으로 가고 있다. 특히나 이 마이애미의 홈에서는 84대 104, 88대 102 이런 식으로 그냥 두 번 다 비슷한 흐름이었어. 그래서 지금 양팀 다 템포는 제가 봤을 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격을 시도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은 많이 보여. 그래서 이게 뭔가 오바가 날 것 같은데 점수가 되게 안 나요. 야투 시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격 작업이 매끄럽지가 않고 그만큼 양팀 다 수비가 좋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난 이거 198.5여도 그냥 언더를 가야 될 것 같아. 좀 달라. 성격이 달라. 198.5? 이게 물론 지금 마이애미가 이런 주력 공격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언더 보는 게 괜찮기는 한데 이게 보스턴이 한 번쯤은 야투가 폭발할 만한 날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3.5라는 기준점도 마음에 안 들고 최근에 보면 근데 양팀이 이렇게 특히 보스턴이 상대를 압살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오늘 또 TD 가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지간해서 오늘 보스턴이 마이애미를 박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렵네요. 저는요. 이 경기는 그러니까 어제처럼 진짜 감히 막 올랜도 경기처럼 확실하게 좀 이렇게 플랜을 보겠다 혹은 뭐 이렇게 딱 오바를 보겠다 그런 자신감이 안 생기는 경기야. 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 이 경기는 그냥 조심스럽게 보스턴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만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클리퍼스 대 댈러스는 지금 전반적으로 저득점 양상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1차전이랑 4차전이 이게 좀 닮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클리퍼스의 야투가 그야말로 대폭발을 했습니다. 1차전 때는 3점이 50%로 터졌고 전체 야투는 46%였는데 이런 훌륭한 3점을 바탕으로 전반전부터 그냥 클파가 댈러스를 압살을 했거든요. 전반전 때 댈러스가 30점에 그쳤다.
그냥 압도적이었어 한마디로. 그리고 직전 경기도 보면은 클리퍼스가요 야투가 그냥 말이 안 됐습니다. 야투가 53.8%, 3점이 62.1%예요. 3점이 60%로 터지는데 이거는 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댈러스가 심지어 초반부터 일단 안 풀렸어. 초반부터 폴 조지나 하든 이런 친구들의 3점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이 경기도 전반전에만 27점 차이가 난 거죠. 그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는데 댈러스가 이 경기를요 사실은 역전까지 했었습니다. 역전까지. 이렇게나 클리퍼스가 저 정도로 또라이급으로 야투가 터졌는데 댈러스가 이 경기를 그렇게나 비볐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댈러스가 저는 안 질 것 같거든요. 이날도 댈러스 보면은 야투가 49.4%, 3점이 33.3%예요. 이런 경기를 이 정도 한 5점 차 격차까지 좁혔다? 저는 이거는 댈러스가 좀 더 우세한 시리즈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댈러스의 홈이고 오늘은 클리퍼스의 홈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네, 저는 지금 카와이 레너드의 이런 리스크도 그렇고 직전 경기는 또 이게 돈치치가 엄청 못했던 날이에요. 사실은 3점도 9개 중에 하나 넣었고 야투율도 24개 중에 10개밖에 못 넣었다. 이게 카이리 어빙이 전반전 때는 약시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후반전 때는 터지면서 어빙한테 몰아주면서 40점 기록하기도 했는데 돈치치 위주의 세팅보다는 어빙 위주의 세팅을 했더라면은 저는 저렇게까지 점수차가 안 날 경기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고 그 1차전이나 4차전이나 이렇게 클리퍼스가 아주 상대팀을 초반부터 휘어잡는 그런 경기를 했음에도 1차전에는 후반전 때 완전히 밀렸고 그 4차전도 전반전 때 27점 차나 났는데 이거를 역전까지 허용을 했었다. 그 이후에는 뭐 조지도 다시 회복도 하고 하든도 터지면서 잘하긴 했는데 저는 시리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댈러스를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댈러스가 마인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언더버는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클리퍼스가 저번처럼 그렇게까지 야투가 터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시리즈 내내 양팀의 야투 시도가 상당히 적다는 부분들 여기도 한 160개 언저리로 이렇게밖에 안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댈러스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